안녕하세요. 구글 I/O 익스텐디드 WS에서 타입에 별명을 붙여주자라는 세션을 맡은 홍종표입니다. 이번 5월에 진행되었던 구글 I/O에서 다트 2.13 버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버전에 기존의 함수 타입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타입 엘리어스라는 타입 별칭 기능이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타입 별칭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시작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종표이고요. 현재 작은 스타트업에서 플러터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보시고 질문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제 발표가 끝난 후 Q&A 장소에서 말을 걸어 주셔도 되고요. 만약 타이밍을 놓치신다면 옆에 있는 지메일 혹은 트위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션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입 별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트에서 말하는 타입 별칭 소개, 역사, 사용법, 그리고 타입 동등성 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함수 타입에 대한 타입 별칭 예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수의 시그니처와 플러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예제, 그리고 같은 타입에 다른 의미가 부여된 케이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 클래스 타입 별칭입니다. 클래스 타입 별칭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3가지를 예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입 별칭 올바르게 사용하기입니다. 다트 공식 홈페이지에 다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펙티브 다트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서에 타입 별칭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입 별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별칭이란 공식 홈페이지에 키워드 타입def로 선언되어 타입def라고도 불리며 타입을 참조하는 간결한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른 언어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능인지 찾아보니 키워드나 구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C, C++, 스위프트, 코틀린 등등 이제 많은 언어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트의 타입 별칭 기능의 역사입니다. 다트 타입 별칭에는 2가지 구문이 있는데요. 먼저 2.0 이전 버전에서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구식 타입 별칭 구문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몇 가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새로운 타입 별칭 구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13 버전 이전까지는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번에 버전이 올라오면서 모든 타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했습니다. 그럼 2.0 이후 타입 별칭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입def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 원하는 이름을 별칭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다면 적어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퀄과 세미콜론 사이에 별칭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 정수형 매개변수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고요. 밑에는 이제 제네릭을 사용해서 제네릭 타입 A, B를 받아와 비교한 뒤 정수를 반환하는 컴페어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시는 2.13 버전 이후에 사용 가능한 기능인데요. 기본형인 더블을 센티미터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되는 방식인데 타입 별칭에 대한 발표이니 구식 타입 별칭 사용 방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식 타입 별칭의 경우 함수에만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게 굉장히 함수와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타입def 키워드를 적어준 뒤 반환 타입, 이때 반환 타입은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하면 다이나믹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별칭,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한 제네릭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오퍼레이션과 컴페어 함수를 똑같이 구식으로도 정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별칭에 대해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트패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타입을 미터와 센티미터라는 이름으로 각각 별칭을 지어준 뒤에 런타임 타입을 보기 위해서 변수들을 만들어서 한번 출력시켜 봤습니다. 세 변수 모두 int 타입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각 타입들의 타입 동등성 검사를 해본 결과 전부 같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별칭은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타입에 새로운 별명을 붙여 다르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제 타입 별칭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봤으니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함수 타입 예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타입 예제를 보기 전에 플러터 주석에는 시그니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수 타입 별칭의 경우 함수의 시그니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수의 시그니처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시그니처는 함수의 원형에서 이제 함수와 매개 변수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그니처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개 변수의 수와 타입 그리고 반환 타입이 함수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것도 다트패드의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수형 매개 변수 A, B를 받아서 덧셈을 반환하는 타입을 add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뺄셈을 한 후 반환하는 반환하는 함수를 sub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dd와 sub의 런타임 타입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정의해서 add operation이랑 sub operation이라는 변수에 add 함수와 sub 함수를 넣으면은 이제 에러 없이 잘 대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그니처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플러터 공식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oid 콜백입니다. 버튼들에서 onPressed라는 필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둘 다 없는 콜백의 시그니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 스위치, 체크박스 등에서 onChanged라고 사용되고 있는 valueChanged입니다. 현재의 값과 다른 값이 왔을 때 동작시키는 콜백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빌드 컨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 위젯을 반환하는 위젯 빌더입니다. 빌더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같은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소드들로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의 빌드 메소드, 그리고 스테이트풀 위젯 내부의 스테이트의 빌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시그니처에 다른 의미가 부여된 케이스들입니다. 보이드 콜백과 제스처 탭 콜백이 있는데요. 제스처 탭 콜백은 제스 디텍터와 잉크웰의 온탭 필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드 콜백과 시그니처는 같지만 의미론적으로 이제 제스처의 인식인지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밸류 체인지드와 밸류 세터가 있습니다. 밸류 세터는 데이터 테이블의 onSelectAll 필드로 사용되고 있고요. 밸류 체인지드와 시그니처는 같지만 값의 변경과 관계없이 셋되었을 때 동작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같은 시그니처이더라도 타입 별칭을 이용해서 다른 의미를 알릴 수 있게 해두면 플러터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 타입 별칭입니다. 먼저 클래스 타입의 별칭을 제공하려면 터미널에 이제 플러터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통해서 플러터 버전을 2.2 버전 이상으로 올리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2.2.2 버전입니다. 그리고 pubspec.yaml 파일에 environment SDK를 2.13 버전으로 올리거나 혹은 이제 사용을 원하는 파일 상단에 다트 버전을 적용시키는 주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파일만 2.13 버전으로 적용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제네릭을 감추고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를 타입 파라미터로 받아오는 배열의 경우 int list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그 괄호를 감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터로 파이어베이스나 HTTP 통신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주 보는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을 제이슨 맵과 같은 이름으로 정의해서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꼭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도록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들을 전부 센티미터 단위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이때 타입 별칭을 이용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클래스인데요. 높이, 길이, 폭을 각각 더블 타입으로 선언해 준 뒤에 주석으로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타입 별칭을 적용시킨다면 더블을 센티미터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후 그냥 높이, 길이, 폭을 각각 센티미터 타입이라고 정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eprecated라는 어노테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플러그인에서 클래스 이름이 나쁘다는 건의를 받아서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클래스명만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이름을 그냥 바꾸면은 기존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던 고객이 업데이트했을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타입 별칭을 이용해서 새로 변경되는 클래스 타입에 대해 이전 클래스명을 별칭으로 정의하고 디프리케이티드 주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전 클래스명이 폐기될 예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기시키며 기존과 같이 작동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변경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다트패드에 준비해 봤는데요. 기존의 bad name 클래스를 이제 good name 클래스로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은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거를 타입 def를 이용해서 해주면은 그대로 동작 시킬 수 있으며 여기 경고 문구에 good name 클래스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출력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이 편하게 변경시킬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타입 별칭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upper camel case로 만들기입니다. 그 타입 별칭도 enum과 클래스들과 마찬가지로 upper camel case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식 타입 별칭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다트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의 구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식 타입 별칭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네릭을 붙이면은 이 제네릭이 그 별칭의 명에 붙는 건지 함수에 붙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타입 별칭의 경우 이렇게 함수에 붙이거나 별칭에 붙이거나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타입 별칭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파라미터 자리에 num과 같은 예약어를 넣더라도 보시면 다이나믹 num 이렇게 파라미터의 이름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2.0 이후 구문의 경우에 num을 넣게 되면은 이제 타입으로 판단해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보완해서 나오는 새로운 구문이기 때문에 구식 타입 별칭 기능이 사용되지 않기를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한 함수 실행을 위해서 단일 멤버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대신 타입 별칭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트 공식 문서에서 자바와 다르게 다트는 1급 객체 클로저를 사용하기 위한 가벼운 구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굳이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고 타입 별칭을 이용해서 정의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입 별칭보다 인라인 함수 선호하기입니다. 다트 1점대 버전에서는 함수를
변수나 필드, 제네릭 형식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려면 먼저 구식 타입 별칭을 사용해서 원하는 함수 타입을 정의했어야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 버전 이후로는 타입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함수 타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입 별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라인 함수가 훨씬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로 1점대 버전에서는 함수 타입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사용할 수 없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1.4 버전의 다트를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2.13 버전의 경우 이렇게 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트 1.4 버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은 정말로 타입 별칭을 적용시킨 후 동작시켜야지 동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몰랐었는데 다트 언어가 1점대 버전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항상 예외는 있듯이 특별히 길거나 자주 사용되는 경우 여전히 타입 별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이제 같은 타입의 다른 두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비교 후 정수를 반환하는 컴페어 함수처럼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타입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펙티브 다트에 있는 문서들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타입 별칭 기능을 사용하면은 코드의 양은 줄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 타입이 뭔지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만으로도 의도하는 내용이 전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앞에서 봤던 맵처럼 이제 너무 길거나 자주 적기 불편한 경우에는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팀이 있다면은 팀 간에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타입 별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며 저는 다트 언어의 발전 과정을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었고요. 저처럼 초보 개발자도 발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기 내서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회만 된다면 또 발표자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